자, 오늘은 관리인이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관리비를 차등 부과했을 때 이것이 적법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지상 3층까지 있는 상가, 그리고 그 위에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인이 상가 관리비는 받지 않고 오피스텔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저희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전체 관리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차등으로 부과해도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희 건물에는 관리 규약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가 오피스텔 집합 건물이잖아요. 이런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제17조에는 관리비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이라는 제목 하에서 제17조에 있는 것이고요. 그 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자 이것이 관리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입니다.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 관리 비용,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익이나 또는 옥상 중개기 수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집합 건물은 한 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한 동의 관리비는 전체 지분, 이게 전유 부분 지분 비율이라고 했어요. 이런 지분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체잖아요. 상가 따로, 오피스텔 따로 이렇게 각각 나누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즉 예외니까요. 상가 따로, 오피스텔 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예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관리 규약이 있거나 또는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하거나 자,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이 뭐냐 하면 자, 이것입니다. 제23조에는요. 한 동의 건물에서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하게 되는데 어떤 관리단이라는 단체 설립을 위한 행위, 즉 총회나 아니면 정관이나 규약 규정이나 임원 선임이나 이런 설립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 설립된다는 것이에요. 법에 따라서요. 이런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이라는 단체는 당연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임원이 없을 뿐이에요. 어디였든 단체는 설립된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구분 관계가 성립되면 이 구분 등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 소유 등기가 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건물과 대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에 대한 근거도 또한 두고 있습니다. 즉, 일부 고용 부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분하기 쉬운 게 당의 상가 같은 경우죠. 상가 그리고 위에 오피스텔 또는 상가 그리고 위에 아파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에 각각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일부 공용 부분입니다. 이런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일부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따라서 이게 규약을 지정해야 돼요. 규약에 따라서 그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도 관리단이에요. 원칙적으로 전체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들만의 즉 일부 공용부분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판례가 일부 공용부분을 위한 이런 일부 공용부분 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부 고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전체 규약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따라서 임원을 선임하고 일부 고용 부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고용 부분이 있을 때는요, 자체적으로 관리비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항과 같은 경우 그 경우가 되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안의 경우 상가가 일부 고용 부분 관리단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차등부과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관리규약이 있거나 일부 고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하거나 이 상가 부분이요. 그리고 상가 부분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가 자체에서 관리비 징수권이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비 징수권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차등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규모 점포, 즉 영업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지정될 수가 있고요. 관할관청에서 지정됩니다.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독자적인 관리비 징수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이거나 또는 이러한 차등부과에 대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 즉 전체의 관리단 집회에서 그래 상가는 상가 따로 관리비 징수하고 우리는 상가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는 전체 결의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안과 같이 상가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차등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사안에서 이러한 네 가지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임의로, 즉 마음대로 상가와 오피스텔 관리비를 각각 차등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